스페이스X와 xAI의 초대형 합병 소식 들으셨죠? 이게 그냥 큰 기업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컴퓨팅 파워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 궤도로 이동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오늘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00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했을 때 예상되는 기업 가치예요. 이 엄청난 규모가 말해주는 건 단순해요. 인공지능의 미래는 더 이상 땅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로켓 쏘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궤도 인텔리전스 기업으로의 대변신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들죠. 인공지능이 왜 굳이 이 좋은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뭐 우주가 좋아서 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필연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AI가 왜 지구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지, 그 에너지 위기부터 보고요. 그 해법이 왜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는 빅테크들의 전쟁, 또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투자 기회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의 리스크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편해졌죠?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AI가 지구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하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불과 5년 만에 3배 넘게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2028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기의 무려 12%를 이 데이터 센터 혼자 다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전기를 좀 많이 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AI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는 데 드는 전기로 수백 가구가 1년을 살고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지는데 스마트폰을 수십 번 충전할 전기가 사라집니다. AI의 성장이 지금 전력망을 거의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아일랜드나 미국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전기만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컴퓨터를 식히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쓰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AI의 발전 속도를 현실의 인프라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명백한 에너지 병목 현상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다른 길에서 해법은 뭘까요? 네, 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지만 바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지구 궤도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지구에서는 전부 단점이었던 것들이 우주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비율을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비좁은 책상 같아요. 땅값 비싸죠? 전기 끌어오기 힘들죠? 열 식히는 건 더 큰일이죠. 그런데 우주는요? 무한한 운동장입니다. 공간은 사실상 공짜고요. 태양 에너지는 24시간 내내 공짜로 쏟아지죠. 그리고 영하 270도의 텅 빈 진공은 열을 식히기에 완벽한 거대한 냉장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제약이 우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에너지.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구름도 없고 밤낮도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 효율이 지상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데이터 전송. 위성끼리는 레이저로 통신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 케이블을 까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공에서는 빛이 더 빠르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상 통신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열 관리. 진공이라 선풍기는 못 쓰지만 뜨거운 냄비가 저절로 식는 것처럼 거대한 방열판을 펴서 컴퓨터의 열을 영하 270도의 우주 공간으로 그냥 뿜어내버리는 복사 냉각 방식을 씁니다. 사실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는 이걸 카르다쇼프 척도의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건 문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건데 2단계는 태양 같은 별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쓰는 수준을 말해요. 즉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쓰는 건 인류가 지구라는 에너지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짜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문명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데 스페이스X만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빅테크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21세기의 콜드러시, 우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선두 주자는 당연히 스페이스X와 XAI 연합입니다. 재사용 로켓 스타쉽으로 발사 비용을 지금의 100분의 1까지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이 비용 혁신을 무기로 위성을 100만 개까지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구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초고성능 AI 반도체 TPU를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 선캐쳐를 가동 중이고요. 아마존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연합도 자기들 위성 인터넷망인 카이퍼랑 연계해서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비밀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에 팔겠다는 스타트업들까지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경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는 머스크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3년 안에 우주에서 AI 돌리는 비용이 지구보다 싸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의 비싼 전기료와 우주의 저렴한 발사 비용이 역전되는 그 지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이 변곡점을 먼저 차지하는 기업이 미래 AI 산업의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특히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발사체부터 통신, 에너지, 부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도체까지 이 핵심 가치 사슬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한국형 우주 드림팀의 투자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먼저 위성의 몸체와 발사체를 만드는 시스템 분야입니다. 여기서 독보적인 대장주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리호 엔진 기술로 한국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곳이죠. 위성 만드는 세트레가이까지 인수해서 발사부터 위성 제작까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같은 국가대표 위성들을 도맡아온 전통의 강자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혈관과 신경망을 책임질 통신 분야. 한화시스템이 위성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핵심 기술 ISL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우주에서 쏜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는 접시 안테나 있죠? 그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스페이스X, 원랩 같은 회사들이 다 이 회사 고객이에요. 에너지에서는 한화솔루션이 핵심입니다. 우주에서는 효율이 생명인데 한화솔루션이 만드는 차세대 텐덤 태양 전지는 기존 전지 위에 신소재를 덧비쳐서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부품 분야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메모리입니다. 우주 슈퍼컴퓨터의 뇌죠. 우주는 방사선에 엄청나서 일반 반도체는 금방 고장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에 방사선을 견디는 특수 처리를 하면 이건 우주 AI 시대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공부하고 고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우주산업 밸류체인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ETF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AII RNG 우주항공이나 코덱스 우주전략산업 같은 ETF는 방금 말씀드린 핵심 기업들을 한 번에 담고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우주 경제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밋빛 비전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회가 큰 만큼 당연히 위험도 크니까요. 핵심적인 난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냉각 문제. 진공은 최고의 보온병이라 한번 뜨거워진 열을 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축구장만한 방열판을 우주에서 펼쳐야 하는데 이게 공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죠. 둘째, 하드웨어 수명. 2, 3년이면 구식이 되는 AI 칩을 저 우주에서 어떻게 교체하겠어요? 한 번 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셋째,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정말 무서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생각하시면 돼요. 위성 하나가 부서지면 그 파편이 총알처럼 날아다니면서 연쇄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지구궤도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우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과열. 우주라는 단어만 붙으면 다 오르는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기술력과 계약 실적을 가진 기업을 가려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딱 요약해 줍니다. 우주는 항상 맑다. 날씨도, 밤도, 국경도 없는 곳. 에너지 때문에 헐떡이는 AI 산업에게 우주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 셈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인류의 계산 능력이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걸 걸고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밸류체인 속의 핵심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들의 기술 개발 소식과 계약 뉴스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광활하고 새로운 기회의 주인은 결국 누가 될까요?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멀리 내다보는 바로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